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왔는데요. 2024년 기준 한국인의 베트남 여성 결혼 혼인 건수가 5천 건으로 나타났어요. 이 수치는 전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율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한국인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많다는 것을 증빙하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국제연애 결혼 팩트체크 보고서 해가지고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설들 검증을 해보고요. 정말 이 속설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 차이가 큰 커플이 많은가 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주변에서 보면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보다 보통 나이가 10살 이상 많다, 띠동갑도 흔하다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통계 관련된 보고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체크 결과는 대체로 사실이네요. 한국 남편들은 베트남 부인보다 연상 커플이 훨씬 많았고요. 두 자릿수 이상의 나이 차이를 보이곤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74.5%가 남성이 연상이었고요. 이 중 35%가 10살 이상 많은 커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82%가 40에서 50대였고요.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80% 정도가 20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대충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통계가 2023년 초에 나온 거라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국제 연애, 결혼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큰 차이 나는 커플이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많고 농촌 총각의 선택지가 주를 이루는 게 아니냐라는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베트남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성사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만남에서 결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현지에서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까지가 9.3일밖에 안 걸린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2020년 조사에서도 비슷했고요. 만남에서 결혼까지 평균 5.7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애 결혼보다는 조건 결혼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다만 농촌 총각들 관련된 이야기는 좀 요즘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실태 조사를 보면요. 국제 결혼 중개업체 이용하는 월소득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10년 전만 해도 국제 결혼 남성 다수가 고졸 이하 학력이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도시거주자, 전문직 남성들도 국제 결혼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순종적이라는 인식도 있어요. 베트남 여성들이 옛날의 한국 여성상처럼 순종적이고 가사 육아에 헌신적일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견해도 좀 포함이 돼 있기는 한데 현실의 베트남 여성분들은 다 각자 주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여성들이다 보니까 뭐 SNS도 많이 퍼져 있고 인터넷이나 다른 경로로도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나 시댁에 맞추려는 노력은 하긴 하는데요. 이게 순종적이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베트남 거주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가정에서 좀 평등한 역할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맞벌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육아 관련된 것도 휴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출산휴가, 육아휴가 갔다 왔다가 직장 복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가 국제결혼을 하시면 오히려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베트남 여성들이 무조건 참고 희생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남편 쪽에서도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들도 한국의 시댁 문화나 남편의 태도에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이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국제연애에 결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베트남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한다 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고 결혼한다는 건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화는 어렵습니다. 가난을 탈출하고 본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유한 남성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실제로 신부의 친정에 얼만큼 송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전 지역 평균 베트남 여성의 친정 송금액이 10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큰 돈은 아니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사실 요즘엔 큰 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롯데마트에서 장만 봐도 뭐 10만 원씩 나오는 경우 부지기수거든요. 특히 예전처럼 선진국에 가서 산다,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연애 결혼 상대로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은 뭐 기본적인 걸 충족하면, 그러니까 직업이 있고 부양을 잘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인기가 많다, 한국인은 잘 먹힌다 라는 진위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 열풍이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이미지가 호감이 된 것은 맞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수가 11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도 있고요.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다만 모든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베트남 분들도 눈이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호감은 좀 있고, 나이나 외모를 객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몇 년 전에는 SNS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막 때린다,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본 적이 있었고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던 한국 남성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 혹은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했다 등의 좀 안 좋은 사례들도 널리 퍼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인 남성에 대한 신상을 올리는 SNS 채널들도 있습니다. 항상 명과 암이 존재하는 법이긴 한데, 이 베트남 여성분들과 데이트할 때 좀 창피한 일은 개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베트남 여성과의 연애, 결혼 많이 합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 가정에서 뭐 언어나 문화 장벽, 가족에 대한 기대, 한류 이미지나 현실의 괴리까지 여러 가지 점은 얽혀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 남성이든 베트남 여성이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1분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